이제 맥북 프로 16인치 400만원짜리가 제일 안 좋은 모델이 됐습니다. 얘 팔고 다 갈아치울까요? 와, 이거 현타 오는데.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여러분, 애플이 드디어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한국 기준 4월 21일 새벽 2시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총 3가지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아이폰 추가 색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몇 가지들이 있지만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거는 아마 크게 3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한번 이 애플 신제품들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애플이 어떤 방향으로 또 이 제품 라인들을 만들어 나갈지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벌써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맥 그리고 아이폰 12 보라색 퍼플 색상, 그 다음에 아이패드 프로, 그 다음에 에어태그까지 이렇게 이번에 공개한 제품들을 벌써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자, 먼저 에어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 제품 중에서 가장 좀 신박한 아이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에어태그를 통해서 나이 찾기 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이 찾기에서 에어태그를 활성화하게 된다면은 보시는 것 같이 소리가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서 현재 내 에어태그가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에는 이렇게 화면이 나와서 조금 더 자세한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거리가 몇 미터 남았는지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정밀 탐색 기능은 아이폰 11 이상의 기종부터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어태그는 그림과 같이 열쇠고리처럼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주 잃어버리는 분실물에 달아두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에어팟에 달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자신의 주차가 어디 주차되어 있는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을 텐데요. 이 에어태그를 통해서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수명이 1년 이상으로 책정이 되는데 사용 방법에 따라서 수명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방수까지 되니까 실생활에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무료 각인도 가능하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의 에르메스 파우치라고 해야 되나? 에어태그가 한 개에 지금 39,00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4개는 129,000원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 에어태그 에르메스 가격은 자, 보시다시피 가장 저렴한 게 369,000원, 가장 비싼 게 549,000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한번 아이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색상이 총 7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순서대로 그린, 옐로우, 오렌지, 핑크, 퍼플, 블루, 실버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는 게 바로 이 M1 칩이 탑재되었다고 나와 있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던 애플 로고도 사라지고 뒤에만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전체적인 모든 느낌들이 굉장히 심플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얼핏 옆모습을 봤을 때는 마치 패드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모니터가 얇아진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니터 두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5mm라고 합니다. M1 칩
탑재되어서 가능한 두께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 M1 칩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굳이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얇은 컴퓨터를 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썬더볼트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C포트가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데 무조건 C포트가 4개가 탑재되는 건 아니고요. 옵션에 따라서 2개 그리고 4개 이렇게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원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맥북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자석을 이용해서 부착이 될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는 4.5K 화질의 24인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180p의 페이스타임 HD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다고 하고요. 스튜디오 마이크, 그 다음에 6개의 스피커 채널까지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 또 중요한 점이 바로 이 M1 칩이 되겠죠. M1 칩이 처음으로 탑재된 아이맥입니다. 이 M1 칩을 탑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맥보다 85%나 빨라졌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성능 향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매직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드디어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었습니다. 터치 아이디 탑재뿐만 아니라 주문하신 색상에 따라서 이 매직 키보드의 색깔도 동일하게 주문이 되어집니다. 일부 옵션만 공개된 상태인데 세부 옵션은 아직 선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 상향은 8코어 CPU에 7코어 GPU 탑재, 그 다음에 램 같은 경우는 8기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썬더볼트와 USB 포트가 2개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비트의 인터넷이 탑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바로 윗 사양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가 2개 탑재되고 USB 3 포트 2개에서 총 4가지 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가비트 이더넷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코어 CPU에 8코어 GPU 이렇게 되겠고요. 바로 옆에 거는 그냥 단순하게 SSD 용량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세부 선택은 아직 안 나와서 알 수 없지만 램 같은 경우에는 16기가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램을 구매해서 자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지만 이 M1 칩부터는 자가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문하셨을 때 선택하신 램 용량을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이 점 반드시 주의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소개해드릴 게 바로 아이패드 프로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출시됐던 제품들 중에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게 바로 이 아이패드 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당연히 M1 칩 아이맥엔 탑재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패드까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맥북 프로급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능을 이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심지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이맥 같은 경우는 기본 사양이 8코어 CPU에 7코어 GPU인데 아이패드 프로는 기본이 8코어 CPU에 8코어 GPU, 즉 최상의 옵션이 된다는 뜻이겠죠. 개인적으로 M1 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패드에는 너무 과분한 성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작업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M1 칩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지만 패드에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무거운 작업을 하진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동영상을 보거나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이 정도 급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 M1 칩을 탑재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더 세부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에서도 정말 혁신적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12.9인치 모델에서는 역대급으로 정말 디스플레이에 투자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 밝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어떤 디스플레이보다도 압도적으로 밝은 밝기를 보여줍니다. 무려 1600니트라는 어마무시한 밝기를 보여주고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P3, 트루톤, 프로모션이라는 이 컬러 영역까지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드디어 미니 LED를 탑재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아이패드 시리즈에서는 안타깝게도 LCD 화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검은색 색상을 구현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색상적인 측면에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 미니 LED를 탑재함으로써 완벽한 색상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2500개의 로컬 디밍 존까지 탑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그 600만원짜리 XDR 모니터가 25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XDR 모니터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게 하나라도 있다는 거는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하실 점이 바로 이 셀룰러 모델에서는 5G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5G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5G가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역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점이 되겠죠. 네, 그 외에도 이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흰 색깔이 출시가 되었 것도 이번에 처음 나온 게 되겠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이파이 모델 11인치 기준 128기가는 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인치는 128기가 기준 137만 9천원인데, 기존 모델들보다 높아진 가격이 아니라 얼추 비슷한 가격, 즉 거의 동결했다고 봐도 무방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는데 가격은 동결했다. 굉장히 애플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졌지만 40g 정도 무거운 정도니까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목하실 점이 램이 혁신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패드 프로도 이 8기가가 안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8기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량이 큰 1테라와 2테라 사이즈로 간다면은 램 용량이 16기가 됐는데 거의 노트북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에 출시한 세 가지 제품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향후에 애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M1 칩으로 통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맥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아이패드 프로까지 M1 칩을 탑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아이폰에서도 충분히 M1 칩을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아이폰에서 사실 M1 칩을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성능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칩셋을 다 통일한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각 기기 간의 연결성, 호환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애플은 모든 라인들을 M1 칩셋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M1 칩을 탑재함으로써 맥북과의 경계가 너무나도 희미해졌습니다. 사실 12.9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맥북 13인치와 성능상으로는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M1 칩셋 탑재하고 A코어 CPU, GPU를 탑재하고 램도 16기가, 8기가 이렇게 동일하게 세팅을 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애플이 맥북과 아이패드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두 기종을 합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냥 디스플레이만 있을 경우에는 패드처럼 쓰고 있고, 여기다가 키보드를 연결하면 맥북처럼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이 맥에서만 쓸 수 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패드에서도 쓸 수 있게 그런 방향성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파이널 컷과 로직 프로그램이 될 텐데요. M1 칩으로 탑재한 패드라면은 충분히 파이널 컷과 로직도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게 경계를 허무는 이번 라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패드 OS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즉각적인 통합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로 합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가올 가을에 M1X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패드에서 M1 칩을 탑재했다, 격을 분명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맥 프로 16인치 모델 그런 라인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눠야겠죠. 아마 다음 맥북 프로 16인치는 거의 90% 이상 M1X 칩을 탑재해서 출시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살펴보고 제 의견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감성 발휘한다는 애플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M1 칩을 탑재한 이후로는 정말 가성비가 어마무시한 라인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M1 칩을 탑재한 고사양 컴퓨터인데 4.5K 모니터까지 탑재했다. 근데 얘가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노트북, 그것도 최고 사양들의 노트북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패드 주제에 최고 사양의 노트북이라는 거는 이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따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애플이 점점 가성비 측면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애플 실리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 라인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애플 실리콘 기반으로 출시될 다음 제품들도 더 많은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또 다 끌리긴 한데 일단 에어태그는 하나 살 것 같아요. 에어태그 사고 일단 나와보고 한번 결정해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